머스크 얘기를 하다가 이 양반 얘기도 지난번에 제가 펠런티아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때 로키드 마틴보다도 시총이 높아졌다고. 그때는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던 중에 들어가지고 제가 펠런티아 얘기를 자세히 안 드리고 그 이제 수천억 하는 전투기 갖고 전쟁하던 시대가 아니라 진짜 AI로 조작하는 드론 갖고 전쟁하는 시대다. 이제는 전쟁도 AI로 하는 시대다라는 말씀까지만 딱 드렸는데 사실은 좀 내심 찜찜했거든요. 딱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주제였는데 마땅히 또 건수가 딱 생겼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의 이제 최고 경영자를 선정을 했어요. 1등이 누굴 것 같아요? 물론 답은 아시죠? 이 양반이 1등이니까 여기 나와 있겠죠. 2등은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기업인 그러면은 머스크였을 수 있겠다. 그런데 머스크는 보통 제가 정치기사 하면서 소개해드렸고 순수히 이제 어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사람 2위입니다. 젠슨 헝이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헝이.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올해의 CEO를 선정하는 제일 좋은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랐냐, 올해 장사 누가 제일 잘했냐, 기업을 얼마나 더 가치를 키웠냐, 이게 이제 올해의 CEO를 선정하는 제일 큰 기준인데 젠슨 헝이 2등이 된 이유는 올해도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올해 얼마나 올랐냐의 비교 대상이 작년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작년에도 무지하게 올랐거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 이만치는 올라야지. 원래 요만치에서 이만큼 되면 2배잖아요. 이만치에서 2배 되려면 이만치가 돼야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젠슨 헝은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사실 일단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젠슨 헝이 1등을 할 만했죠. 어쨌거나 1등은 알렉스 카프라는 이 양반한테 돌아갔는데 이 양반은 이제 펠런티아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예요. 펠런티아라는 회사는 되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방산 AI라고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로키드 마틴하고 비교하면서 그 전투 드론들한테 AI를 막 입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 양반이 하는 사업이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 여기는 펠런티아라고 써놨네. 펠런티아라는 게 뭐냐면 이 양반 원래 전공이 독특해요. 이 양반 스승이 하버마스입니다. 철학자예요, 철학자. 프로이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물론 이제 로스쿨도 다녔어요. 스탠퍼드에서 로스쿨도 다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을 하려다가, 이제 스탠퍼드 로스쿨을 같이 다니던 친구 하나가 이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예요. 그래서 페이팔에서 돈 확 땡겨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네가 사장해라. 나는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디어는 친구가 낸 건데 본인이 이제 철학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잘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의미를 담는 게 많아요. 예컨대 펠런티어라는 회사 이름이 뭐냐면 그 영화를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보셨을 텐데 요 이름은 캐치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사루만이라고 있죠. 간달프는 착한 마법사고 이렇게 좀 악에 팔린 마법사 사루만이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보고는 이제 호빗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반지 원정대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 구슬 이름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보는 장치. 그러니까 이게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만들고 지금도 대표 상품인 게 고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고담이라는 건 뭐냐? 고담이라는 게 이게 고담입니다가 아니라 고담은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범인 색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범죄자 색출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다는 건 아니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얘는 지금 범죄 확률 몇 프로 그래가지고 얘가 막 거의 100% 가까이 쳤으면은 그냥 특공대들이 갑자기 막 날아가갖고는 그냥 잡아버리죠.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는 범죄 확률 몇 프로 그러면서 쫙 이렇게. 사실은 전 세계인들을 다 그렇게 감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국의 어떤 옛날에 반미운동하고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미국 입국 거부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 그냥 쫙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누구 하나 나오면은 그냥 그 정보가 쫙 나오면서 얘는 범죄인이 될 확률 몇 퍼센트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고담이라는 게 또 뭐예요? 배트맨에서 나오는 그 범죄 도시가 또 고담 아니겠습니까? 기타 등등 이제 보면은 머스크도 좀 그렇잖아요. 머스크도 보면 스페이스X에서 우주왕복선
이름이 펠컨이잖아요. 그 펠컨이 그거잖아요.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가 타고 다니는 그 우주선 이름이 펠컨이죠. 이 보면은 뭐랄까요, 그야말로 꿈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야말로 꿈으로 남겨져 영화 속의 이야기로 남겨져 있던 거를 현실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과학 글쓰기. 그때 초등학생들도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공상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진짜로 되기는 될라나 뭐 이러면서 했지. 그리고 이렇게 빨리 될지도 몰라. 그거를 이제 머스크는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악을 쓰는 거죠. 사실 기술적인 어떤 아이디어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구상의 어지간한 어린애들은 다 한 번씩 다 했던 생각들인 거죠. 이 양반도 이제 철학을 하다가 철학이 아니라 진짜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에서 만든 고담 이후에 나오는 시리즈들은 점점 더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 얘기는 그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올해의 최고 CEO는 젠슨 황이 아니라 알렉스 카프였다라는 게 재밌고, 그러면 알렉스 카프는 1등하고 젠슨 황은 2등 할 때, 자,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몇 등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10등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영국 신문이 뽑은 거라서 그럴 수도. 올해 일론 머스크가 잘한 거는 정치적인 도박이지 지네 회사 경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행동은 지네 회사 경영에도 최고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경영을 꼭 무슨 주판을 튕기고 회사에서 밤새는 거면 회사 경영이겠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만큼 자기 회사 경영을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참고로 이 양반이 이게 지금 팔란티어의 올해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게 얼마야?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그래프 한국에는 참 보기 힘듭니다. 남의 잘된 얘기 하는데 이렇게 씁쓸하면 제가 못난 거죠. 남의 잘된 얘기 하면은 부러워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걸 부러워하면서 해코지 할 생각하고 입맛 다시기보다는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또 불행히도 그쪽 관은 또 아니라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장악한 드론 기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규제가 아니라 드론 기술 규제. 요게 핵심.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준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미국의 드론 시장의 75%를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90% 이상일걸요. 드론이 있다. 그거는 중국산이다. 라고 생각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뉴저지주에서, 뉴저지가 어디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 잘 사는 동네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드론이 그 위에서 막 날아다녀? 이게 어떤 놈이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떤 놈이 없네? 이거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서 큰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드론이 일단 뜨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유출, 두 번째는 원격 조정. 그러니까 하나는 드론이 다니면서 막 찍고 다니죠. 그게 뭐 어디까지 찍고 들어갈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게, 군사지역 근처에서 드론 띄우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위에서는, 이게 드론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지에서 드론 못 띄우게 돼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은 사실 드론 띄울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빼고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 띄워가지고는 요즘에 드론의 또 성능도 좋고 드론 카메라 성능도 좋고 하니까 그 온갖 거 다 찍고 다니면 세상에 그냥 이런 간첩이 없어요. 이런, 특히나 이제 이게 미국이 특히나 잘하는 짓인데, 이제 드론으로 굉장히 원거리에서 그냥 살상 무기로 막 쓰고 비공식 군사작전도 많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당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규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드론도 처음에는 그야말로 장난감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기술 수준이 점점 올라오면서 이게 드론에 탑재되는 기능이 고급화될수록 사실은 찍을 수 있는, 간첩할
할당을 한다 그러면 간첩을 점점 더 똑똑한 간첩이 되는, 더 유능한 간첩이 되는, 어수룩한 간첩이 점점 더 007이 되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007은 못 들어와. 그래서 최신 제품은 수입 금지. 여기까지는 이미 돼. 근데 이게 제품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세워 우회 수출을 합니다. 중국산에 관세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산 아닌 걸로 딱 딱지를 바꾸는 거예요.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싹 딱지를 바꿔요. 메이드 인 멕시코로 싹 딱지를 싹 바꿔요. 베트남 한번 찍고 미국 보내고 멕시코 한번 찍고 미국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멕시코에 관세를 트럼프가 세게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때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제품 못 들어와? 이것도 딱 탈색시키면 되거든. 아예 그러면은 아예 기술 자체에다가 규제를 때려버리자. 그래서 무인기 부품하고 기술. 그래서 뭐 정확히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ICTS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충 만들고 있는 요거 초안입니다. 그리고 추진 내용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되는 방법으로는 적대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할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사실상 중국 정부 전부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민간 정부라는 민간 기업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다 중국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중국 기업인이라는 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 벌고 있다. 마윈도 갑자기 몇 달씩 사라져요. 판빙빙인 같은 연예인도 몇 달씩 사라져요. 그게 중국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하는 일인데 왜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다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공급한 거. 중국 비슷한 거. 중국 물에 한번 담갔다 뺐으면 이건 다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 적대국으로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를 꼽았는데 사실상 드론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한번 우리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이게 사실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고 이게 화웨이도 미국이 그렇게 규제 때리고 할 때 우리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기사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기획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AI 얘기니까 사실 드론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드론을 격추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예컨대 드론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데 거기다가 몇천만 원, 몇억 하는 미사일을 쏴서 격추한다. 바보짓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격추를 한다 한들 그 시가지 위에서 하면 이거 그 미사일 파편은 다 어떡할 것이며 그래가지고 드론은 보통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이걸 무력화시키거든요. 전파를 쏘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드론을 움직일 때 전파를 움직여요. 특히나 전파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드론이 가는데 예컨대 폭탄을 어디다 떨어뜨려야 된다.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은 드론이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좌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GPS 좌표를 딱 찍어주면 그 좌표를 딱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파를 쏴가지고 얘가 GPS를 인식을 못하도록 전파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갈 건 몰라서 헬렐레 하다가 떨어진다. 이제 이건데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드론에 AI를 입혀가지고 얘가 지형을 지가 보고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물론 요즘에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긴 하지만 대체로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바다고 이쪽이 길이고 길 따라서 가는 거죠.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가죠. 드론도 똑같은 거예요. 지형짐을 봐서 여기 아직 중간밖에 못 왔구나. 좀 더 가야 됐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전파도 없네. 방해 전파 써봤자 소용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격추도 못하고 효과를 보더라. 3,700명 직원을 가진 팔란티어가 11만 로켓 마틴을 이겼다? 방금 말씀드린 데 딱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 AI 기술을 심었다 뿐이지 그거 기껏해야 500만 원짜리인데 얘들이 무슨 미사일 한 방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한 몇억 해요. 500만 원짜리 날리려고 한 5억짜리 미사일을 날렸으면은 드론 100대만 날리면은 한 500억 날리는 거 1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500만 원짜리를 100대 날리면은 5천만 원, 5억 갖고 500억 날리게 하는 거. 엄청나게 남는 장.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결국 AI로 넘어와서 좀 논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현대전은 드론전입니다. 그리고 드론 기술 자체를 좀 보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드론들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그 감시 카메라, 이거 다 중국산이에요. 아주 은밀한 부분을 보는 CCTV도 다 중국산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드론보다도 더 내밀한 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분. 이거 그냥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 거냐. 더 나아가서 이게 전쟁 기술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절대 오방도 없고 언제 우리의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대다 생각하고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란티어 얘기를 하면서는 AI는 기본적으로 돈 잡아먹는 기계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은 뭐 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지만은 우리 뭐 AI 교과서마저도 마음대로 채택을 못하는 무능한 지금 정치 이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외국의 일개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돈의 10분의 1도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현실도 우리가 아울러서 좀 진지하게 보자는 의미로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